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은근한 복통이나 한 번의 소화불량 같은 사소해 보이는 증상이 사실은 위험한 질병의 신호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그렇겠어? 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질병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가장 무서운 암 중 하나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릴까요? 증상이 흔히 다른 것과 혼동되며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이 약 12%에 불과합니다. 저는 많은 한국 분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원래 참는 데 익숙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프면 그냥 참고, 소화가 안 되면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피곤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여기며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바로 이런 참는 습관 때문에 중요한 신호들이 놓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조기 발견은 괜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췌장암은 무섭지만 일찍 발견하면 치료 기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그 경고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얻는 단 한 가지 정보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을 챙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8가지 초기 경고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췌장암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약 8,000명이 이 병으로 진단받고 있으며 8대 흔한 암 중 하나에 속합니다. 환자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이지만 최근에는 50대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 정도 더 많이 걸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흡연을 하신다면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습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발병 확률은 2배로 늘어납니다. 만성 췌장염을 알아본 적이 있다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었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이면서 위에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이 훨씬 더 높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 요인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여정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의 초기 증상은 흔히 다른 병과 너무 비슷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중요한 8가지 초기 신호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10번째 신호는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아래 증상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증상은 바로 원인 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체중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몸매 유지가 잘 된다고 기뻐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 탓에 식욕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사실 많은 경우 이런 체중 감소가 췌장암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요. 췌장암이 체중을 줄이는 이유는 췌장이 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췌장이 손상되면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음식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암세포 자체가 성장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마치 안에서 기생하는 존재처럼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평소처럼 식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체중이 줄어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노화로 인한 체중 감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고 식욕 변화가 뚜렷하게 동반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감소는 보통 불면, 불안과 함께 나타나며 정신적으로 안정되면 체중이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췌장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는 훨씬 더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며 휴식이나 식단 변화만으로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체중이 5% 이상 줄었는데 특별히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 체중이 60kg였는데 3개월 만에 56kg 이하로 내려갔다면 더 이상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6개월 안에 10%가 줄어든다면, 즉 60kg에서 50kg까지 빠졌다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특히 그 전까지 체중이 안정적이었는데 갑자기 변했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꽤 즐거운 표정으로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5kg나 빠졌어요. 배가 가벼워져서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자주 피곤하고 식사가 예전만큼 맛있지 않고 가끔 배가 더부룩하다고도 하셨습니다. CT 촬영을 해보니 췌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로 하여금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유 없는 급격한 체중 감소는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를 겪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혹시 중요한 신호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혹시 체중 감소 하나만으로 의심할 수 있나? 라고 고민되신다면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증상, 바로 명치 부위 통증이 등에까지 퍼지는 증상은 매우 특징적이어서 여러 단서를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증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위장병이나 근골격계 통증과는 다릅니다. 췌장은 위 바로 뒤쪽 척추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곳에 종양이 생기면 통증은 단순히 복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등까지 뻗어갑니다. 많은 환자들이 마치 칼이 배에서 등을 관통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은근하면서도 끊임없는 통증을 느낍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것을 위장병으로 착각해 위산 억제제를 사 먹거나 척추 퇴행성 질환으로 오해해 정형외과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췌장암으로 인한 통증은 끊임없이 이어지며 식사 후에도 전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둘째, 밤에 더 심해져 많은 사람들이 잠을 설치게 됩니다. 셋째, 어느 정도 통증을 줄여주는 자세가 있는데 바로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췌장 주변의 압력을 줄여 일시적으로 압박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55세 남성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계속되는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디스크 치료를 3개월 동안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자세히 문진을 해보니 그의 통증은 일반적인 것과 달리 관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T 촬영을 해본 결과 췌장 두부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만약 그분이 계속 척추 질환이라고만 생각했다면 분명히 소중한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같은 통증이라도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긴 허리 통증이라고만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증상들이 체중 감소, 복통과 연결되어 췌장암이라는 그림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증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증상은 아주 익숙하지만 쉽게 간과되는 것, 바로 식욕 부진이 오래 지속되고 만성적인 피로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증상, 식욕 부진과 만성 피로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며칠 동안 식사가 맛없게 느껴지거나 몸이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나 일시적인 이유로 생긴 식욕 부진과 피로는 잠깐 지나가고 며칠, 길어도 짧은 기간 내에 회복됩니다. 그러나 췌장암으로 인한 식욕 부진과 피로는 전혀 다릅니다. 오래 지속되고 점점 심해집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주요 원인은 암세포가 뇌에 직접 작용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는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면 이 중추가 신호를 보내 배가 고프고 먹고 싶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암세포에서 나온 물질들이 신호를 방해하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식욕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췌장이 더 이상 충분한 효소를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와도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더부룩함, 소화불량이 생기고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식사를 피하게 됩니다. 흔히 나타나는 양상은 식사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
고기구이, 생선 조림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냄새만 맡아도 물리고 심하면 구역질까지 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점점 음식 섭취가 줄어들면 몸은 더 약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기력이 떨어집니다. 피로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단순히 영양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면역 체계가 항상 암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강도 운동을 계속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식욕 부진과 피로가 단순한 노화 때문인지 암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더운 날씨, 스트레스, 생활 습관 변화로 며칠간 나타나는 정도라면 휴식을 취하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식욕 부진이 2주 이상 계속되면서 체중 감소나 비정상적인 복부 팽만함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 이상 정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피로 때문에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 예를 들어 아침 산책, 손주와 놀아주기, 정원 가꾸기 등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몸이 심각한 문제를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67세 김순자 씨를 기억합니다. 원래 김 씨는 음식을 무척 좋아해서 늘 가족들에게 푸짐한 밥상을 차려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보니 어머니가 예전보다 훨씬 적게 드시고 몇 숟가락만 먹고는 내려놓으시며 익숙한 고기 구이 냄새가 갑자기 불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쉽게 피곤해하고 집안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과 가족 모두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체중이 2달 만에 4kg 이상 줄자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CT 촬영 결과 췌장 몸통 부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나이라고만 생각하면 치료의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나 가족 중 누군가 식욕 부진이 오래가고 이유 없는 피로가 계속된다면 몸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체중 감소나 복통과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췌장암의 중요한 퍼즐 조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매우 흔하지만 위장병으로 착각하기 쉬운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네 번째 증상입니다. 우리 췌장은 마치 효소를 생산하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 소화, 리파아제는 지방분해, 트립신은 단백질 처리를 담당하는데 이 효소들은 음식물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바꾸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암이 진행되면 이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음식은 마치 고장난 분쇄기에 들어간 원료처럼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그 결과 영양 결핍과 더불어 여러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환자들은 보통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부풀어 오르며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이런 증상이 심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메스꺼움이나 심하면 구토까지 경험합니다. 변도 달라집니다. 색이 옅고 악취가 심하며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많아 물에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방변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잠깐 나타날 수 있지만 60세 이상이고 평소 소화가 잘 되던 분에게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인천에 사는 62세 이상훈 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원래 소화가 튼튼했고 식사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사이에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팽창했으며 특히 저녁 식사 후 증상이 심했습니다. 또한 변 색깔이 옅어지고 물에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고 넘겼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에 작은 종양이 있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 수술을 받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은 흔히 위장병으로 오해되지만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고 오래 지속되며 소화제를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원인을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주의 깊게 보면 이 증상들이 결코 따로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증상, 황달로 넘어가겠습니다. 황달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호이지만 보통 췌장암이 이미 꽤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기에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황달이 생기면 피부가 옅은 노란색으로 변할 뿐 아니라 눈 흰자도 누런 빛을 띠게 되어 마치 누군가 얇은 색을 덧칠한 듯 보입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소변 색이 진한 홍차나 콜라처럼 짙어지고 반대로 대변은 옅어지며 때로는 진흙처럼 회색빛을 띠게 됩니다. 이 현상의 기전은
췌장머리 부분에 생긴 종양이 담관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낭에 저장된 후 담관을 통해 장으로 흘러들어가 지방을 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막히면 담즙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담즙 속에 있는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이 혈액에 쌓여 온몸으로 퍼지면서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합니다. 동시에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더 많이 배출되면서 색이 짙어지고 대변으로 가는 양은 줄어들어 대변색은 옅어집니다. 색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황달은 보통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가려움을 수천 마리의 개미가 피부 위를 기어다니는 듯하다고 표현할 만큼 심각하게 느낍니다.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긁어도 전혀 가라앉지 않고 특히 밤에는 더 심해져 환자들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오해되기 쉬워 필요한 시기에 검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황달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종양이 담관을 압박할 만큼 커졌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족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증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환자 본인이 이상을 느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의 피부나 눈색이 달라진 것을 보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64세 박재규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평소 농사일을 하며 자신의 몸을 잘 챙기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피부가 뚜렷하게 노랗게 변하고 눈도 마치 울금에 물든 듯 노란색을 띈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간 질환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췌장 머리 부위의 종양이 담관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진행된 단계였지만 다행히도 제때 발견되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황달 짙은 색의 소변, 옅어진 대변은 다소 늦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세 이상인 여러분이나 가족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피부와 눈의 색깔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정확한 진단에 빨리 도달하고 치료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달이 췌장암과 관련된 유일한 신호는 아닙니다. 이 병과 밀접하게 연결된 또 하나의 증상이 있는데 바로 한국의 중장년층에게 너무나 익숙한 당뇨병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특히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6번째 증상입니다. 우리 췌장은 단순히 소화 효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면 음식에서 얻은 단기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췌장암이 생기면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손상되거나 종양 주변의 염증 반응으로 기능이 방해받습니다. 게다가 암은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들어 인슐린이 예전처럼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높아지고 결국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췌장암 환자의 약 80%가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롭게 당뇨가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당뇨가 갑자기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세 이상이고 가족력도 없고 비만도 아닌데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반드시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을 이미 가지고 있던 분이 수년간 혈당이 안정적이었는데 갑자기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HbA1c 수치가 늘 7% 정도로 유지되던 분이 약을 잘 챙겨 먹고 생활 습관도 변함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9% 이상으로 치솟는다면 단순히 병이 심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췌장에서 온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61세 최은희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7년 동안 당뇨병을 앓았지만 약과 식이요법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 만에 생활 습관은 그대로인데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딸의 권유로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해보니 췌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늦은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당뇨병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흔한 질환이고 특히 50세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흔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단순한 만성 질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뇨 상태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심각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성 췌장염인지 아니면 췌장암이 숨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제가 곧 말씀드릴 7번째 증상에 있습니다. 7번째 증상은 바로 급성 췌장염과 매우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특별한 이유는 많은 환자들이 처음 병원에 오는 이유가 암이 의심돼서가 아니라 췌장염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종양이 췌장 안에서 자라면서 췌관을 압박하거나 막아버릴 수 있고 그 결과 췌장액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해 압력이 높아지면서 췌장 조직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실제 급성 췌장염과 다를 바 없는 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 증상은 매우 특징적입니다. 환자들은 보통 갑작스럽게 명치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그 통증이 곧장 등으로 퍼져나갑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심한 메스꺼움과 구토가 동반되는데 기름진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어떤 분들은 물만 마셔도 바로 토해내기도 합니다. 또한 열이 나거나 전신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췌장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급성 췌장염이라면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되고 곧바로 재발하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도 증상이 계속 남아있거나 몇 달 사이에 췌장염이 여러 번 재발한다면 췌장암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고 췌장염을 일으킬 뚜렷한 요인이 없는 50세 이상 환자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58세 남성 한동석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극심한 복통과 계속되는 구토로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하고 일반적인 치료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호전되었지만 몇 달 후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검사를 했을 때 CT를 정밀하게 찍어본 결과 췌장 몸통 부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만약 단순 췌장염 진단에만 그쳤다면 그는 분명히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급성 췌장염은 더 심각한 병을 감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거나 빠르게 재발한다면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정밀 검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 몇 달만 늦어도 이 병은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단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8번째 증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 중 하나인데 바로 영상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이상 소견입니다. 요즘은 정기 건강검진 덕분에 CT나 MRI 촬영이 한국인들에게 특히 노년층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안심 차원의 검사에서 뚜렷한 증상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췌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흔히 발견되는 이상에는 췌관 확장, 췌장 낭종 또는 췌장 조직이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췌관의 너비는 3mm 정도지만 직경이 4mm를 넘는다면 종양이 눌러서 그럴 수 있습니다. 췌장 낭종은 대체로 양성이지만 크기가 3cm 이상이거나 벽이 두껍거나 내부에 고형 부분이 있으면 암과의 연관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의사가 췌장 조직의 위축 부위나 밀도 이상을 발견한다면 그것 역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우연히 발견되는 것의 장점은 종양이 보통 아직 작고 원격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가능성과 치료 성공률이 증상이 나타난 뒤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60세 이상이라면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그 안에 복부 영상 검사를 포함시킬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로 그 우연히 발견된 것, 이 생명을 연장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이명자 씨의 이야기가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예전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전혀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부 초음파 결과 췌관이 약간 확장되어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MRI 추가 검사를 권유했고 그 결과 2cm도 안 되는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기에 발견된 덕분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긴 항암 치료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정기 검진이 없었다면 아마 병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절대 정기검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특히 60세를 넘으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침묵 속의 적을 폭발하기 전에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췌장감의 8가지 중요한 초기 증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징후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이상 신호를 알아챈 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멈춰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행동의 단계에서 우리의 생존 기회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 처음 병원에 갔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환자들은 짧게 말합니다. 배가 아파요. 체중이 줄었어요. 혹은 입맛이 없어요. 하지만 아십니까? 단 몇 가지 올바른 질문만 해도 병을 찾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의사에게 물어야 할 5가지 질문을 권합니다. 첫 번째 질문, 제 증상이 췌장과 관련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이 질문은 의사가 검사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장기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 정확히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피검사, 초음파, CT, MRI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언제 CT나 MRI를 찍어야 합니까? 항상 고급 영상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조기 촬영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혈액 검사로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몇 가지 종양 표지자가 있어 암을 완전히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증상과 함께 고려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 제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었다면 저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특히 중요합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이 몇 배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알았다면 다음 단계는 생활 습관을 바꾸어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건강하게 살기 위한 4가지 원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 몸의 신호에 민감해지십시오.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 체중 변화, 대변과 소변의 색깔 변화 모두가 신호입니다.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반드시 기록하고 지켜보십시오. 바로 이런 민감함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수면,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담배를 끊으십시오. 충분한 수면은 몸을 쉬게 할 뿐 아니라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매일 7, 8시간 규칙적으로 자고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은 줄이십시오. 운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무겁게 운동할 필요는 없고 하루 30분씩 주 3회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소화도 개선됩니다. 식습관에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은 줄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흡연이 췌장암 위험을 2, 3배 높인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담배를 피워온 분이라면 오늘 당장 끊는 것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세 번째 원칙,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아십니까? 오래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몸이 질병에 더 쉽게 무너지게 합니다. 매일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거나 단순히 취미 활동에 시간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장기를 두는 것을 즐깁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원칙, 가족의 힘을 잊지 마십시오. 가족 안에서의 지지와 나눔은 단순히 증상을 더 빨리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환자에게 더 큰 동기를 줍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환자의 몸에서 나타난 이상, 예를 들어 황달이나 체중 감소를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은 건강 상태를 가족과 공유하고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지 마십시오. 질병과 싸울 때 동행은 그 어떤 약보다도 소중한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4가지 건강 원칙과 더불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관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체중을 재고 기록해 두십시오. 이렇게 적어두면 비정상적인 변화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상태, 식사할 때의 느낌, 대변과 소변의 색에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대변과 소변에 대해 말하기를 꺼리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건강을 가장 분명히 비추는 거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기검진입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매년 종합검진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검진 항목에는 복부 초음파나 CT 촬영을 포함시켜 췌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었다면 검진은 더 일찍 40세 전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것은 작은 이상을 발견해 아직 해결할 수 있을 때 잡아내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 즉각 대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한 가지 증상이 2주 이상 호전되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황달이나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응급 상황으로 간주해야 하며 곧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췌장 전문 진료가가 있는 더 대형 병원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65세 조민수 씨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2달 사이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단순히 식사 패턴이 불규칙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후 복부에 은근한 통증이 생기고 식욕이 줄고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소화제를 사서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아버지를 꼭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암 초기 단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가족의 신속한 반응 덕분에 제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체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위의 모든 지침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의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제때 행동하느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병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자신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가족에게도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들은 직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마지막으로 체중을 진지하게 확인한 것이 언제였는가? 마지막으로 소변이나 대변의 색깔에 주의를 기울인 것은 언제였는가? 마지막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것이 언제였는가? 그 답이 여러분을 놀라게 한다면 바로 지금이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췌장암은 침묵의 적이지만 결코 대처 불가능한 병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행동으로, 불안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5가지 질문, 매일 지켜야 할 4가지 건강 원칙, 그리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단계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더 길고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꾸준함과 주도적인 태도만 있다면 우리 누구나 이 지침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지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췌장암의 8가지 초기 경고 증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인 모를 체중 감소, 등으로 퍼지는 명치 통증, 지속되는 식욕 부진과 만성 피로,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 황달과 함께 짙은 소변과 옅은 대변, 새로 발생하거나 조절이 어려워진 당뇨병, 급성 췌장염과 비슷한 통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이상 소견까지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이 모든 증상들이 제때 인식된다면 여러분이 위험과 희망 사이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참는 습관에 익숙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참는 것이 강인함은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의 몸의 신호를 들을 줄 알고 이상이 느껴지면 병원에 갈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췌장암은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아닙니다. 조기 발견만 된다면 치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용기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보를 자녀와 친구, 이웃들과 나누십시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챙기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 전체의 삶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껴진다면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 여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도적인 선택이 바로 내일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